강남까지 몇 분은 옛말이에요. 잠실까지 몇 분입니다. 8호선, 9호선 연장하잖아요. 지하철들. 네네. 방향은 강남 중에서도 잠실 방향이에요. 왜 강남에 친구 올리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의 중심이 된 땅, 바로 이 강남에 대해서 도시문헌학자의 시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수도권에서의 거리를 얘기할 때 강남까지 뭐 몇 분, 30분,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이 어느 순간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강남이 기준이 됐는지 도시문헌학자 시각에서 보면은 이 강남이란 이 도시,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반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네. 강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상황상, 지정학적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서울에 3개의 핵이 있는데 강북핵, 영등포핵, 강남핵이었는데 그중에 강북 쪽은 북한으로 막혀버렸고 인천핵은, 아니, 영등포핵은 인천이 떠야지 인천과 강북의 결조점으로서 영등포가 뜨는 건데 인천핵이 중국이 있다 보니까 끊겨버린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활로는 동남 방향이었다. 그래서 동남 방향의 핵심으로서 강남이 뜰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의 주장이죠. 그리고 일부 강북이 강남과 연접해 있는 성순이, 옥순이, 약순이 뜨긴 하지만 그건 일부고 핵심은 반도체와 함께 동남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기본 해석입니다. 지형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지형적이랄까 네. 국제 정세와 지경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사실 강남이 좋긴 하고 비싼 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좋다는 게 뭘까요? 여기저기 이동하기 편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되고 위치상. 근데 사실 살기에는 좀 침수 우려도 있는 거니까 그런 지형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형적으로 아주 나쁘죠. 네. 그래서 교통도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으니까 좋아진 거지. 네. 원래 같으면은 송파구는 교통이 좋아요. 평지라 가지고. 그리고 양재나 말죽거리 쪽은 좋은데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게 강남 3구라 부르는데 서초 강남만 있었으면 여기는 고립된 땅이 됐을 겁니다. 근데 송파가 붙으면서 튀어버렸어요. 그게 확장 강남의 시작인 거고 요즘에 답사하면서 뭘 관찰하고 있냐면 강남까지 몇 분은 옛말이에요. 잠실까지 몇 분입니다. 요즘 답사하다 보면은 잠실까지 20분. 특히 요즘에 8호선, 9호선 연장하잖아요. 지하철들. 네네. 다 보면 방향은 강남 중에서도 잠실 방향이에요. 이걸 좀 다음 단계를 해석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우리 보통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강남 4구, 이제 강남 9뿐만이 아니고 서초구 포함해서 뭐 강동구, 송파구까지 보통 뭐 저는 3구라 강남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확장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뭐 잠실까지는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 강남 생활권이 어디까지 또 확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그걸 확장 강남이라 부릅니다만 네. 저는 강남 4구를 강동구로 보지 않고 분당 판교로 봅니다. 분당 판교까지 강남 그게 생활권이다. 강남이에요. 일개 신도시 만들 때부터 그 평촌하고 분당은 네. 서울 사람이 간다는 전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성남이나 안양 내 교통보다는 서울 방향 교통성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거는 설계한 분들이 증언이 있고 그 다음이 광교고 동탄이고 쭉 이어지고 있는 라인이죠. 이 확장 강남인 거고 여기가 강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남을 떠받들고 있는 거죠. 피라미드처럼. 근데 우리가 강남 생활권 확장되는 그런 그림을 보면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선처럼 확장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지점처럼 포인트를 집어서 확장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생활권이. 왜 이렇게 이런 형상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교통망 따라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강동구를 일부 사람들은 강남 4구라 부르지만 네. 강동구는 서울의 다른 곳 가기 힘들어요. 좀 드나드셨습니까? 강동구 혹시? 네. 강동구 혹시 드나들어 보셨어요? 그럼요. 강동구. 예를 들어서 고덕 암사라든지 네, 암사, 고도. 예. 거기서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강북만 간다 그래도 되게 힘들어요. 5호선이 뚫렸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서부터 어딜 가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 교통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은 하남까지 이어지는 고립된 주머니 같은 땅이라 가지고 거기를 강남이라 부르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다만 그 안에서만 산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1억 클럽도 나오는 거지만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분당 판교 쪽이 오히려 강남같이 이어지는 라인으로서 생활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죠. 강남 생활권은 이제 그쪽까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 그 생활권 안에서 강남 뭐 압구정 뭐 서초구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사님 보시기에 딱 한 포인트에 좀 이 지역은 정말 핵심이다라고 보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늘 어렵고요. 네. 전 그 강조는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해서 강남구가 개발 역사상 처음에는 강남구의 북부 지역이 거점이었어요. 학동, 청담, 압구정. 근데 그게
여전히 앞으로 부촌은 기능하겠지만 강남의 활력은 역시 교통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그런 집객성인 건데 그 기능은 서초구의 북부, 동쪽으로는 잠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수서, 삼성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제 해석이 있죠. 제가 지도를 하나 늘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강남을 지형과 교통망으로 해석한 겁니다. 북부 지역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맨날 물럼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언덕 빠지고 그런 거고 이쪽은 양재천변의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부터 강남부터 수서까지가 삼성부터 수서까지가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라인. 그 수서부터는 전국구로 몰리고 있죠. SRT 타보시면은 전국에서 SRT가 한 6시 반쯤에 출발해서 탑5 병원에 개점할 시간쯤에 여기 도착하게 돼 있어요. 전국이 모이고 있는 곳이에요. 한편으로 동쪽, 잠실. 여기는 국제교류지구, 업무지구.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 거고, 북쪽으로는 킨텍스로 연결되는 거고, 하나는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전국이 버스로 모이고 있는 지점. 요 세 방향으로 강남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매력, 전 국민이 모인다라고 하는 힘이 옮겨가고 있다. 강남구 북부 지역은 강남 개발사를 보면 원래부터 빠져있는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강남 개발의 시작도 원래 서초구였고 고속도로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켰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게 상공부단지 이전이나 서울시청 이전 눈이었는데 그 흔적이 남은 게 코엑스인 거죠. 그리고 한전지구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근본적으로 지형적으로 풍수적으로 원래 이런 곳이 될 운명이었다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 힘이 좀 빠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찐부자들이 여전히 강북에 버티고 있는 것처럼 강남 최초의 부자들은 여기 앞으로 버틸 거고 하지만 그거에 혹해서 여전히 강남의 중심이 강남북 북부 거라 말하는 거는 그 역동성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진짜 이제 전통 부자들은 보통 강북에 거주하고 신흥 부자들은 강남에 있다. 강남구의 북부에 거주한다. 북부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강남의 어쨌든 1급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강남의 독주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세요. 강남으로부터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부촌들이 있다가 전국적으로 네. 이게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재편되는 중에 재편이 끝난 거라고 좀 봐요. 원래 평화가 오래되면 그게 재편돼요. 그리고 그건 안 바뀝니다. 강남이 무너지길 바란다는 거는 다시 전쟁이 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바뀔 거예요. 아니면 왕조가 바뀌어버리거나 국가가 바뀌어버리거나. 원래 개성이 중심이었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한양을 만든 거고. 그 정조가 수원 화성 만들 때 옛날 화성 사람들을 끌고 와서 만들었어요. 부자들을. 그런 식의 급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원하십니까? 전쟁 나기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강남이 1등 하더라도 전쟁은 안 네, 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남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강남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강남이 망하길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건 한국이 망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못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무너지길 바란다거나 다른 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또는 내가 첫 번째 강남 개발 때는 놓쳤지만 이번에 놓치지 않으리려 하는 거는 여러분의 정보 착각이다. 강남 개발 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은행 대출 안 해줬거든요. 대출 받는 자체가 특권이었거든요. 제발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 마치 저기 뭡니까? 저기 목동 어디죠? 상암 개발 무슨 드라마 하나 있었죠. 저기 그 재벌 2세 나오는 거. 드라마 있었어요. 네네. 한때 좀 많이 넣었었는데. 재벌이세 나온 드라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니, 그 상암 개발에 관련된 정보 알아가지고 미리 뭐 투자했다는 식으로.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강남 개발을. 그것처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2강남은 광교고 동탄이고 지제고 아시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비싼 거예요. 하지만 더 오를 거라는 거죠. 강북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는데 북촌 유명하잖아요. 네. 비싸잖아요. 근데 그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세기 전에 그랬대요. 와가지고 좋은데 비싸네요. 그랬대요. 또 비싸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갑자기 들은 생각이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강남에 논밭 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해야겠네. 가서 엄마 어차피 그때 그 돈 없어서 못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달해. 속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으로 네. 좀 그래도 좀 미래가 있어 보이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다. 남들이 모르는 거 나만 알아 들어가야지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 아니고 뭐 강남 개발 때 너무 이제 낭설이 많아가지고 남이 몰랐는데 미리 들어가서 뭐 땄다라든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대체로 전 국민의 레이스였어요. 이제 강남이 이제 거의 뭐 우리가 근접하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비싸진 금액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국제적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강남의 가격이 비싼 것이 맞는가 아니면
뭐 국제적인 도시의 가격대에 비했을 때 이 정도는 될 거가 맞는 거다라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강남에 집값이 어떻게 사는 가 실은 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빌라가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트만 아파트 단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쵸. 집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고급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단지를. 이제 빌라 다세대 주택은 포함되지 않은 거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뉴욕 주 전체를 통틀어 버리면 서로 비쌉니다. 강남하고. 하지만 우리가 떠오르는 건 저기 맨하탄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집값은 싸요. 뉴욕이나 런던이나 샹하이나 도쿄에 비해서, 싱가포르에 비해서. 아직도 저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아직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개방이 덜 됐거든요. 국제적으로. 지금 런던 집값이 아파트 값이 비싸서 브렉시트가 일어난 이유가, 불만의 품고 일어난 이유가 여기는 전 세계 부자들의 놀이터가 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영국 사람들이 런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직 한국은 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더 열린 시점에 아마 강남 값은 더 오를 것이다. 고급 주택은. 이미 일본이 그렇게 겪고 있어요. 그 뭐 롯봉기즈라든지 뭐 미나토구 이런 데 아파트, 뭐 타워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주인의 상당수가 중국 부자들이에요. 여주건도 딸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 네이버후드 커뮤니티가 깨져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도 저는 결국은 이런 개방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거고 막으면 안 되고 한국이 개방 경제를 통해서 뜬 거니까 아마 이런 일은 점점 거세지만 거세졌지 중단되지 않을 거고 강남은 점점 저를 포함한 대부분 한국 시민으로부터 아마 멀어져 갈 거다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이 강남에 이제 규제가 묶이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인이나 중국인들이 고가의 주택을 막 현금으로 산다든가 하는 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면 저건 아마 그 각종 이제 국제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거예요. 어떻게 막혔어요? 한국이 중국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려는 한 되는데 국민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명확한데 왜 강남에 층고 올리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얘기를 해요. 더 올려야 됩니다. 강남은 다른 선진국가의 핵심 지역에 비하면 너무 낮아요. 제가 볼 때는 100층 올리고 110층 올려가지고 더 공급해가지고 이게 정말 한계에 도달해서 못 살겠다 싶으면 그때 알아 떠날 거예요. 부자들이. 그게 건축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용적률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뜨는 거를. 이제 그걸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 저또 막고 자꾸 주민들이 시위하고 이게 그 뭐냐죠 도시의 승리 에더드 글레이저가 말한 부티크 도시로 가는 길인 거예요. 강남은 그렇게 올려가지고 성공한 도시인데 여기 사람들이 그 성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과감히 풀어야 된다. 그걸 시장 논리 맡겨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강남 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마용석, 마포, 용산구, 뭐 성동구 이런 지역들도 사실 강남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지역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역할, 가치?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재편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보여드리려고. 네. 지난번 강남에 실은 지도입니다. 3핵이 있다가 서울에 2핵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용성이란 말은 그냥 아파트 값만 가지고 하는 얘기고 저 도시를 복합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 복합 기능으로 봤을 때는 강북 기능과 영등포 기능을 여의도 플러스 마포, 용산, 서대문이 이어받고 있고 강남은 한 축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다. 마용성에 그 할 때 그 아파트 집값 뜨고 있는 곳은 강남 사람들이 놀러 다니기 좋은 그 주변의 강북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들이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시청이 들어온다든지 회사 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도시 복합 기능이 생기고 있는가? 그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재편될 거를 봅니다. 저는 이게 서울의 미래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볼 때 제발 아파트 값만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GTX 아직 뭐 A 삼성역 뭐 아직 개통은 안 됐습니다만 네. 이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강남의 중심축에 대한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른바 집값하고 저는 관계 없다 보고요. 집값은 GTX에 대한 오해인데 이거는 서울 사람 집값 올리려 만드는 게 아니라 경기도 외곽 사람들을 출근시키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오피스 빌딩 같은 사무 공간의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GTX 탈 사람들이 삼성의 집을 사겠습니까? 삼성의 집을 못 사니까 지금 뭐 외곽에 살면서 출근하겠다는 건데 왜 집값이 오르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반대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기 안 만들어지면서 통과만 하거든요. 지하로. 대심도로.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 반응이지 만드니까 또 뜨는 데는 아니다. 다만 삼성역으로 이 한국의 상당 부분의 기능이 집중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삼성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수서, 동쪽으로는 잠실, 북쪽으로는 킨텍스로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 사각형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추측을 하고 관측을 하고 있죠. 또 사실 맞아요. 뭐 GTX가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앞을 거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 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들 보면은 내년에 지선을 앞두고 네. 내 앞에 GTX역 만들겠습니다는 공약을 다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GTX는 네. 만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가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알아요. 지도를 네. 보면은 되게 간격이 여기라는 게 간격이 있는데 네. 우리 집 앞에 안 만들어진다는 게 명확한데도 국회의원이 말하니까 될 거라고 말하는 거는 제발 나를 속여주세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은 속는 사람이 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치인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유권자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제2의 강남으로 된 곳이 뭐 광교, 동탄, 뭐 지제 평탄, 그다음에 평택. 평택, 천안아산, 네, 천안아산 그리고 청주 이렇게. 북부 지역. 네, 이렇게 천안아산에서도 삼성과 네, KTX 여기 있는 지점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좀 구분해 보시라.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강남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꼽은 이유가 대체가 아니라 보강이죠. 네, 보강이 될 수 있는 제2의 강남으로 꼽힐 수 있는 지역으로 본 조건들이 있다면 뭐 일자리나 그런 벨트 라인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전적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번 책에서도 이건 무슨 라인이냐면 SRT 라인이에요. 그리고 KTX 라인을 평택에서 만나고 있고 평택 5송 이제 공사 추가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도 30년대 중반까지 40년대까지 계속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보면 참 영리한 게 이 개발 라인 따라 공장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방 신도시, 아산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신도시 개발 단계부터 함께 설계했어요. 한편 SK는 우직하게 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동쪽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플러스 1, 2 정도를 보시는 사람은 요 삼성 라인 따라 가는 거고 무에서 유를 찾겠다 하는 분들은 우직하게 이 초록색 라인 따라 가는 거죠. 선택의 문제고 여러분의 성향의 문제인 거죠. 삼성 라인이냐 SK 라인이냐 예. 이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남기고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답사를 워낙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꼭 임장을 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임장을 갈 때 좀 봐야 될 임장을 잘하는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임장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참 위험합니다만서도 네. 좀 답사가니까. 답사를 하실 때 예. 보시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실 거예요 아마 대체로. 가져가시더라도 제발 그 목표로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그 길가에 불법 주차하지 마시고 그 동사무소라든지 그 면사무소 가면 주차할 수 있거든요 공용으로 보건소라든지 거기 서신 다음에 제발 좀 걸어 다니세요 그 동네. 면소재지 외곽에 주로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걸어 다니시면서 상권도 보고 그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이 아파트가 딱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다니는가 또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거주용이냐 투자용에 따라 다른 거예요. 특히 실거주면 더욱 그런 거죠. 나는 차가 있더라도 내 부모나 자녀는 차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 공간인가를 또는 내가 카페를 열더라도 여기는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투자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보여드리는 지도 있잖아요. 네. 이 확장 강남 라인. 네. 이거 외에는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 도보를 해서 보라고 하고 상권을 보라고 하셨는데 뭐 좀 유의주시해서 봐야 될 시간대라든가 뭐 어떤 뭐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평일 출근 때예요. 평일 출근 때. 그래야 예를 들어 저는 경기도 광주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광주나 또는 인천의 검단 같은데 그런 데 평일에 가셔야 됩니다. 출근 때. 그래야지 얼마나 막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장들이 연기를 뿜어내는가. 또는 수원이나 수원 공공항 주변도 그 전투기가 날아다닐 때 가봐야 돼요. 그래야지 소음을 좀 직접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가지고 그 상계 신도시 중에 공항 소음권이 좀 있거든요. 그 지역을 좀 과연 될 것인가를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게 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 소음을. 그 주말에 전투기도 쉬니까 그때 가시면 모릅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신 가드리고 있어서. 네.
일단 임장은 무조건 필수로 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좀 내 돈 듭니다. 몇 억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걸 안 가보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강남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한층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